이제 도나 기초 단체들은 이 부분을 사실은 되게 미약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올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 SOC 이런 것들이 좀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국가가 좀 정책적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 실현 좀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자꾸 이탈하고 서울로 집중되잖아요. 그 양질 일자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모든 도민들이 일이나 그 삶의 질이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행복한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낼 수 있는 건 농업과 자연 환경이라 생각해요. 전라북도는 이제 산지도 있고 평야지도 있고 바다도 다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어떤 말 그대로 이제 농업과 생명이 같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라북도 행정에서 예산을 투여한다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곳곳에 농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실질적인 예산을 투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 경제가 좋을 수 없잖아요. 임금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 지갑 닫기 급급한데 경제가 활성화돼서 넉넉한 경제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새해 전북 도민의 가장 큰 소원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일 텐데요. 민선 8기 들어 전라북도는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왔고 2차 전지 등 신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유치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모색의 길이 열려서 기대도 크죠. 페트롤 전북 신년기획, 오늘은 전북의 경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분은 전북경제교육센터장이자 전 전주대 교수이신 김종국 센터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덕담으로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예.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새해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잘 돼야 될 텐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경제로 본다면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좀 이 경제 전망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작년에 우리는 뭐 그런 대로 이렇게 경제가 조금 괜찮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제라는 것은 의지라고 그래요. 의지요. 의지, 윌이라고 그럽니다. 이 경제는 예. 뜻이 어떠냐. 그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제일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제는 의지라고 그러는데 김관영 도지사의 취임 이후에 뭐 기업 유치랄지 또 그다음에 현대조선소 재가동이랄지 예. 그다음에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랄지 그다음에 또 새만금 분양 또 이제 금년부터 시작된 전북 특별자치도 그렇죠. 출범 이런 것들로 예. 인해서 상당히 그 훈풍이 좀 불었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잼벌이라는 이런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파행으로 종료가 돼서 맞습니다. 우리 전북인들 마음에 굉장히 뭔가 부끄럽지만 속상하고 예. 뭔가 의기소침한 이제 그런 것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나라 전라북도의 경기가 앞으로 어떨 것이냐 이 전망이 100에서 68로 봤어요. 그다음에 현재 경기가 판단이 어떠냐 이것이 61이에요. 더 낮네요. 예. 이게 한국은행 정북본부에서 발표한 수치입니다. 예. 예. 60점이면 낮은 거죠? 예, 낮은 거죠. 그다음에 예. 현재 생활 형편이 어떠냐 그러니까 88이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 조금 나빠질 것이다. 86으로 이렇게 예. 표현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북 경제에 대해서 의지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지 예. 마시고 제가 전남이나 충남이나 여기를 이렇게 많이 다니면 또 이제 제가 그 센터 협의회 전국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모이는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면 예. 특히 전남북 또는 이렇게 충남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전북을 부러워합니다. 첫째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공업 단지가 앞으로 개발될 것 예, 아니냐. 국책 사업이 있고. 또 한옥마을이라는 정말로 관광 인프라가 잘 돼 있지 않느냐. 오래전부터 예. 구상한. 그다음에 동부 산악권으로 자기들이 놀러를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래서 전라북도는 산과 들과 바다가 있어서 참 가고 싶은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북의 장점을 좀 모자라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금년에 이제 그 과거에는 한상대유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맞습니다. 한상. 네, 그래서 이제는 코리안
비즈니스 컨벤션이라고 월드 코리안 비즈니스 컨벤션에서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유치가 돼서 이게 지금 굉장히 그 큰 낭보입니다. 야. 전라북도의 새만금을 널리 알리려고 속마음으로 했던 잼버리 유치가 오히려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추게 됐는데 예. 결국은 이번에 아마 이 한상대회는 이제 10월에 열리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한 3천여 명이 올 거고 세계 한 500여 개의 부스 또는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면 이제 새만금도 보여주고 말하자면 또 한옥마을도 보여주고 또 전라북도 전주에는 전주 완주 군산에는 전주 완주 익산 군산에는 그 조금 작은 그런 호텔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3천여 명이 온다면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행사를 맞이할 수 있어서 예. 전라북도의 긍정적인 경제의 청신호가 예. 저는 시작이 되는 해다. 예. 새만금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속된 말로 까먹었던 것이 아하. 한인 비즈니스 컨벤션에서 한상대회에서 네. 충분히 다시 클로즈업 시킬 수 있다. 예, 저는 이렇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한 해가 되는 서막이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종국 교수님께서는 새해 아침 우리 네. 도민들에게 예. 경제 희망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 아까 의지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희망 또 긍정도 역시 경제가 정치와 연관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잼버리 파행이라든지 그 이후에 예산 삭감이라든지 또 예. 민선 8개 들어서 2차 전지 특허단지 유치라든지 이런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유치하는 걸 보면 결국 정치력과 그러니까 행정력이든 국회의 힘이든 이 노력이 바로 경제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라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경제가 뭐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경제라는 것은 개인들이 당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라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원시적인 정부고 그렇죠. 이 국민들이 지금 어렵다 했을 때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선진 경제란 말이에요. 선진국 예, 예. 경제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경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잼버리 파행이랄지 또 선거구가 한석이 줄 애정으로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치력이 축소되는 그런 것들에서 도민들이 그런 걸 좀 염려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러나 행정권 쪽에서 그 잼버리가 파행이 된 것을 또는 좀 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피박을 우리 전라북도가 썼는데 아하.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것을 전라북도에서 피박을 쓴 셈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 전북도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도 새만금 예산이 또 축소된 것에서 많은 그런 앙심과 안가품 또는 어떤 그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요. 네. 한인 비즈니스 컨벤션 대회가 유치부로 인해서 예.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세계적인 이런 한상들한테 소개할 수 알겠습니다. 있고 또 그분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투자할 것을 충분히 봐요. 제가 이제 그분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그 한인 비즈니스 컨벤션의 실무원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예.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하고 식사를 가볍게 하는데 일부러 특산물을 제가 말하자면 길거리야 파리바게트를 이렇게 일부러 먹게 하고 강의하기 직전에 그 다음에 또 김치말이 김밥을 들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상품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꾸밀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보여주면 세계의 한상 대회 이런 사람들은 이게 와서 그걸 상품화하는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고 비즈니스로 연결이 됩니다. 또 특히 그 한상 대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경계하고 또 더 그 조심해야 하고 자랑스러워야 할 것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한상 예. 대회에 그 참여를 하면은 우리 전라북도만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만 전라북도이지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의 기업들이 또 참여를 그렇죠. 하고 부스를 마련하고 그들을 예.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려놓은 잔치에 우리가 실질적인 알맹이를 얻지 못하는 예. 그런 또 결과도 있을 수 있어서 준비를 잘 맞습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기업이 이제 몰려오는 민선 8기 시대
새해에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기업 유치로 전북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까, 또 준비는 어떻게 잘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일단 뭐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이후에 10조를 넘어서는 이 MOU 투자 의향 계약서를 지금 맺은 가운데서 그 속도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2차 전지에서 10조 이상이 됐는데 그것이 예. 이제 EGM 코리아 중국 기업이 그게 가장 많은 2차 전지는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그렇죠. 그 전기 자동차가 아주 많이 활발되어 있어요. 예, 예. 이제 거기에서 미국에다 직접 투자가 이제 지금 세계의 경제 흐름을 보면 한중일 이런 삼각부대에다가 북중러 이런 신냉전 기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예. 이제 그래서 이 새만금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미국에다 수출하고 세계 유럽에다 수출하고 이러려고 만든 것이 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1조 한 기업이 1조 2,100억 정도. 야. 그다음에 1,124명. 지금 이런 한 기업에서 이렇게 1,000명이 넘는 기업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지금 모든 공장이 지금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자동화예요. 맞습니다. 예. 자동화 기업에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상당히 고급 인력을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고 예. 새만금에 이건 말고 여러 가지로 산업들이 이렇게 다 많이 이렇게 유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지금 기업 유치가 왜 중요한가? 단순히 어떤 기업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라든지 일자리 창출 측면 이 이상으로 여러 가지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지방의 소멸 위기는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청년 인구.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역시 기업 유치가 됨으로써 떠나지 않아도 되는 또 정주함으로써 이 저출생 시대를 막아보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시너지를 바로 기업 유치에서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기업 유치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 첫째로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생산 인력이고 우리 도내에서는 생산 인력은 부족하고 말하자면 고급 인력을 공급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 보고 이제 그 미스매칭이라고 그래요.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갈 자리가 없다고 그런 것을 미스매칭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일자리 이런 것에서 기업이 오는데 기업이 오는 유치랄지 지원금이랄지 주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학생들 대졸 졸업생들의 정도가 몇 명 정도 채용하느냐. 그다음에 고졸 및 전문대졸 채용이 몇 명 정도냐.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부지 선정이랄지 이런 것들도 특혜도 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는 전라북도에서는 고급 인력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예. 즉 그것이 이제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배터리 산업 이제 말하자면 전기 에너지 예, 산업 예.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래서 BBC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거 보고 예, 예.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이걸 예. BBC 산업 3개 산업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그렇네요. 미국도 아니고 예, 예. 그래서 BBC 산업 이런 것들을 유치를 좀 중점을 둬야 되고 그런 것이 오는 데는 과감한 도에날지 그 지방 기초단체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좀 이제 마이스 산업 그렇죠. 마이스 산업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고 우리가 실은 그 서해안이 굉장히 그 아름다운 해변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새만금이라는 걸 막아서 좀 많이 훼손도 됐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그 싱가포르의 마리나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예. 싱가포르의 마리나 리조트 같은 것을 동시에 첨단 산업 유치도 하면서 그런 것을 동시에 유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꾸 광주나 대전이나 서울로 인력이 여기서 굉장히 인력을 돈을 줘서 길러놓은 인력이 예. 밖으로 유출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네. 여기에서 고급 일자리여야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 3D 산업에 해당되는 그다음에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산업만 많이 여기에 온다면 예. 오히려 그 환경을 훼손하는 그 어떤 손해가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기업 유치를 상당히 심사하고 기업 유치에 대해서 예.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이 우리 지역에서는 몇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예. 또 GM 군산이 떠난 이후의 군산형 일자리.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이후에도 행정에서 상당히 많은 수백억 원의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결과는 밑빠진 독이 물붓기 사업이 됐다. 혈세 낭비다. 이런 점으로 아쉬운 대목이 남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고 많은 세제 지원이랄까 혜택을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알맹이가 있는 우리 또 실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군산 현대조선 군산조선소, 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여기에 그 7년 전에 이게 논의를 할 때 저 아마 하명카하고 저하고도 맞습니다. 그 텔레비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심층 토론에서 했었죠. 그런데 이때 제가 앞으로 5년이나 6년 지나고 나면 호황이 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건 정말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굉장히 맞죠. 주장을 했고 네네. 그때의 그 하청업체의 전무도 나와가지고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6년 만에 지금 재가동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재가동을 한다면서 무려 150억 원이나 지원을 지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수로 거둔 것이 21억이라고 도의원이 이렇게 정확히 지적을 해서 예.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방세 납입이 결국 21억 원에 불과하지만 예. 경제는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직접 그 시가 들여드는 것이 150억이지만 직접 유발 효과, 노동 유발 효과가 827명. 예.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생산 유발 효과,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 경제는 직접 노동 고용 효과, 노동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생산 유발 효과 이런 것을 정체적으로 봐야지. 직접세, 뭐 지방세 세수로 21억만 들어왔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다만 이제 블록만 생산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는 거죠. 블록만 생산하는 여기서 조선을 직접 배를 만들어 가지고 출항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부품만 만드는 하청업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그때 뭐라고 이 얘기를 했었냐면은 소형 선박을 만들도록 부지를 반납해라. 너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는 부지를 반납해라. 그다음에 거기다가 조선소 수리소를 만들면은 훨씬 인력 창출이 되고 고용 창출이 되고 세계적인 수리 조선소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조선소에서는 강력하게 이 문제를 도나 군산시에서 아마 좀 달래면서 또는 가서 문제점도 이 얘기를 하고 이런 지적을 해서 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지금 호황이지 않습니까? 예. 또 조선업은 앞으로도 적어도 5년 6년 동안 호황을 내다보고 있는데 조금 조선업 현황을 좀 잠깐 말씀해 보면은 작년 상반기에 때는 또 중국이 수주를 1위를 했어요. 그러다 다시 하반기에 다시 우리가 수주를 1위를 했습니다. 예. 22년에는 우리가 1위를 했고요. 수주가. 그런데 이 중국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경쟁을 하는데 인건비 때문에 중국으로 다 수주가 넘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만든 배가 크레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고장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항구한테 만들고 좀 극단적인 실례로 일본에서 만든 배까지도 쇄빙선, 해저선 이런 것들은 유조선 같은 것은 LNG선 이런 같은 것은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세계의 배 만드는 기술은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하고 경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외국의 무슨 그 어떤 나라도 우리하고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조선 기술의 킹이다, 왕자다. 그런 차제에 우리가 군산 조선소를 지금 여기서 배를 직접 못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또 150억 원이나 지원을 해주니까 이건 좀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북의 어떤 기업과 더불어서 현 주소를 좀 살펴봤고요. 우리나라로 들여다보면 정말 고물가 고금리
이 어려운 시대 물가 상승률까지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이게 지금 정상이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이제 물가가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때 많이 올랐습니다. 예. 또 지금도 좀 물가가 많이 인상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고물가, 그 다음에 이제 고물가 중에서도 금리가 높아요. 예. 아파트 우리들이 그 신용지수가 낮아요, 전라북도가. 그래서 이렇게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더 금리가 더 높은 곳에서 돈을 빌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2금융권이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런 데서 돈을 많이 빌리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서 고금리,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거기다가 일자리가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일일 일자리도 줄어들고 또 그 정규직도 해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고금리, 고물가, 고실업 이 고환율, 3고 고환율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이고 경제 체력이 약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더 방금 초두에 말씀드리듯이 경기 전망에는 어떨 것이냐 했더니 100에서 68. 그렇네요. 앞으로 경기 판단을 어떻게 볼 것이냐 61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나쁘게 보는 것들이 이게 이제 좀 지나치게 낮게 보는 경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비싸졌고 예. 금리가 높아져서 특히 아파트랄지 이런 것들을 청년들 또는 아파트 이런 것들을 빚을 내서 사신 분들은 2, 3억 빌린 분들이 100만 원 정도 입금을 시킨 것이 160만 원, 70만 원을 납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소득은 또 줄어들고 그래서 아주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예.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유통 구조가 변화가 됐어요. 유통 구조가 뭐냐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온라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쿠팡, 홈쇼핑 이런 데를 통해서 물품을 많이 구입을 해요. 많이들 하시죠. 예,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중을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임대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뭐 혁신도시랄지 뭐 에코시티랄지 이런 데 다 돌아다니 보면 공실률이 그래도 높다고 그러잖아요. 예, 공실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그 경기도 나빠서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고실업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만은 유통 구조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접 어느 상가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이런 현상이 큰 추세이다. 이것은 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인구의 70명당 음식점이 하나 정도 돼요. 특히 우리 전북은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굉장히 자영업자가 지금 굉장히 위기가 봉착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위기가 봉착했으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너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은 정책의 하책이다. 이런 데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살아날 때까지 지원해주면 다시 이제 더 금리가 좀 낮아지고 그렇다면 다시 또 우리는 이렇게 여행이랄지 이런 관광업들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이런 데서 다시 그러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음식 산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더 품격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환경 개선을 해서 이럴 때 더 이런 것을 높여주는 방향 쪽으로 정책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회 초년생들부터 실버 세대들까지 경제 교육을 좀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뭐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사기도 예방도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노후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경제 계획도 세워야 되겠고 경제 인식이라고 할까요? 또 뭐 부동산 가치에 대한 교육, 금융 어떤 투자에 대한 상식이나 교육, 사실 그 교육을 누가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 찾아야 되는데 사실 저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계시는 경제교육센터가 참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우리 전라북도 센터 중에서도 한 금년에 2만 8천 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 전국적으로 15개 센터에서 28만 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능을 시험을 볼 때 경제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서 시험을 본 사람이 50만 4천 명 중에서 700명 정도밖에 수험생 가운데서 1.45% 선택을 하지 않는군요. 그게 심각하게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뭐 수요 공급이랄지 수학 체감 업체랄지 거기다 또 수리 개념을 도입해서 어려운 경제를 맞아요. 배우고 예. 생활 경제를 안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자율 같은 걸 이자라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복리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 어떤 그 개인이 담배와 술을 자유스럽게 한 30년 동안을 먹었을 때는 50살이 됐을 때 약 2억 2천만 원 정도가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비한 금액이 예, 금액이 복리로 계산해보고. 아.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금리로 계산하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담배도 끊고 술도 함부로 먹지 않고 예, 예. 이런 건강도 찾는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는 그 너무나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를 해요. 예, 사교육비가. 사교육비는 또 빈부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사교육비를 크죠. 더 많이 예. 내서 어떤 면에서는 또 가난이 세습이 되고 직업이 세습이 되는 이런 결과.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교육이 성형을 이루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데 교통이 좋아야 하고 옆에 첫째 학교가 좋아야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병원이 옆에 좋아야 하고 그다음에 뭐냐 학원이 좋아야 돼 옆에. 그래야 그 집이 비쌉니다. 이런 부동산 할 때 이런 것이 이제 됐듯이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증권회사에 가서 근무하고 우리나라에 와선 그 존 리라는 분은 예. 우리나라의 그 사교육비로 투입하는 돈을 주식이나 금이나 이런 것을 사면 훨씬 그 사람이 미래에 잘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상당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사교육비로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또 학부형들도 그래서 이제 사교육비로 돈을 다 투자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노후 자금은 준비하지 않아요. 그렇더군요. 또.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노인 자살률이 1위예요. 그다음에 출생률이 또 세계 최하위예요. 예.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자, 이렇게 노인들은 나이가 50이나 40이나 바로 직장에 들어가면 자기의 노후를 생각하는 저축을 시작하고 그 저축을 가지고 뭐 주식을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금을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펀드를 가입하든지 예. 또 부동산을 사든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토건 세력과 금융 세력이 집값만 계속 올라가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우선 집부터 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다 투자할 기회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프랑스, 일본보다도 1인당 가구당 자산 가치가 더 높다고 나오던데 예, 다 예.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80%고요, 우리가. 부채가 그 대신 또 그만큼 예, 높고. 높고. 그래서 예. 세계은행이랄지 IMF 기관이랄지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가계 부채가 1680조. 야. 1680 이건 어마어마한 예. 1년 내산에 거의 3분의 1이 벌 가계 부채에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심각한 우리들이 국민들이 금융 상식이랄지 미래 경제에 대한 확신, 소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과 뭐 말씀을 듣다 보면 강의를 듣는 것 같고 또 귀에 쏙쏙 들어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2024년 새해를 열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의지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덕담을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북 경제 전북 특별자치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 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비즈니스 컨벤션이 아마 그런 기폭제가 될 거고 또 그분들을 잘 유치하고 대우하고 보낸다면 잼버리에 의해서 자존심 상했던 우리 전북인들이 충분히 다시 경제를 클로즈업 시킬 수 있는 금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수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북 경제교육센터장이자 전 전주대 교수였던 김종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지원, 또 사회적 경제 지원 등 전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곳이죠.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전북 도민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윤여봉입니다. 기관의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조직의 리더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간 취임식에서도 밝혔지만 기관의 변화와 혁신, 청사진을 그려왔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기관 업력을 바탕으로 일자리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14개 시군의 기업을 방문하는 등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하고 타운홀 미팅을 통해 기관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직원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자, 도민들 인사와 더불어서 취임 100일을 지나온 시간 소회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많은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장에서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폭넓은 사업을 집행하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이면서 수행기관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전라북도와 함께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 안정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에는 경영 안전 자금을 확대해서 운영했고 소상공인 분들의 온라인 사업 확장을 지원했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지역 특화형 기자 시범사업과 같은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속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경영 시스템 등 끊이지 않는 쇄신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베스트 파트너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베스트 파트너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곳이 바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침체된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새해 구상하고 있는 어떤 비전과 사업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전라북도 경제의 혁신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자라는 그 비전 아래 전북 특화 경제 활성화, 글로벌 시장 진출 다각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혁신 성장, 또 ESG 경영 실천이라는 4가지 전략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 번째 기관 인프라, 전문 역량, 또 노후화 등을 활용한 신성장 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외 통상 거점센터, 파트너사, 통상 닥터 등 수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기관으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고, 네 번째로 지속 가능한 전략 마련과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의 구축 등을 과제로 삼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예.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는 점에서 면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상권별로, 구역별로 단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발전과 지역 자체의 생존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행정관료 출신이 아닌 기업에서 주요 보직을 거치는 등 다채로운 이력을 보유하신 윤여봉 원장님, 이 같은 경험을 조직 내부에서 어떻게 지금 접목하고 계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안팎으로 내부의 어떤 그
혁신과 어떤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선 저희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원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잘할 수 있는 그 전문 역량을 강화시키는 곳에 좀 더 집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곳에 좀 노력을 더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우리 전북 도민들께 희망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새로운 해가 돌아오면 기대와 또 어떤 그런 열정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데요. 올 한 해도 상반기 조금만 더 고생을 하시고 또 하반기에 금리 인하와 함께 좋은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이었습니다. 페트롤 전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